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두 번째 시간으로 세탁물 처리 시설 기준, 처리업체 신고 기준, 그 다음에 감염 예방 교육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1년 동안 세탁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6조 시설 기준을 보면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 다음에 처리업자는 별표 4의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두 가지가 되어 있죠. 하나는 의료기관 안에서 세탁을 하는 경우, 하나는 외주 처리 업체가 세탁을 처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시설 장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대한 별표 3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작업장은 작업장의 위치는 입원실, 환자와 외래인의 통행이 많은 곳, 그 다음에 식당, 휴게실 등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벽은 내수성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및 인조석 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 또는 인조석 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충분한 조명 및 환기시설을 하여야 되고요. 쥐나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하여야 되고, 오염 작업구역, 곧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소독하는 구역을 말하는데, 이곳은 다른 시설과 구역되어 있어야 하고요. 4는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입구와 세탁하고 난 뒤에 청결한 물품의 출구는 각각 달리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와 사에 대한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대한 별표 3의 내용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춰둬야 한다. 첫 번째, 고압 보일러, 두 번째, 소독 시설, 세 번째, 세탁기입니다. 고압 보일러로는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하고, 소독시설로는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 작업구역에 설치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세탁기는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탈수기 건조기 다림 시설인데요. 탈수기는 언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조기는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자동 온도 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 다림 시설을 갖춰야 하고요. 다음은 이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되는 별표 3의 내용입니다. 다음의 용기를 충분히 갖추어둬야 하고,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서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 세탁 중, 세탁 완료, 폐기물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첫 번째,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용기이고요. 두 번째는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 용기. 다음,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 용기. 네 번째는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용기는 각각 이와 같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업장의 청결 유지, 해충 제거 및 쥐잡기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그리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은 탈의실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작업장 장소에 이제 탈의실이나 옷장을 갖춰야 합니다. 창고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 세제, 그 밖에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캐비넷 등 보관함을 갖춰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별표 4인데요.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의료기관 안에서 이제 시설 및 장비 기준이고요. 지금 별표 4는 처리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외주 처리업자에게 이제 세탁물을 의뢰하는데 그 업체가 갖춰야 될 사항이에요. 작업장은 면적은 사무실, 창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작업장은 독립건물이거나 다른 목적의 시설, 곧 일반 세탁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그것과는 구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똑같이 타일, 콘크리트 및 인조석 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 인조석 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작업장의 내벽은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내수성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어야 되고, 충분한 채광, 조명, 환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쥐나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해야 되고, 작업장은 다음과 같이 각각 구획하여 작업장별로 표시한다. 다만 세탁 공정이 세탁물 투입에서부터 건조 공정까지 자동화 시설, 우리가 보통 이제 연속 세탁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설인 경우에는 오염 작업 구역만 구획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오염 작업 구역, 준오염 작업 구역, 청결 작업 구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물의 분류 및 소독 작업을 하는 구역을 오염 작업 구역, 그 다음에 준오염 작업 구역은 세탁 및 탈수 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하고, 청결 작업 구역은 건조, 다림질, 수선 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을 합니다. 세탁하기 전 세탁물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 시설되어야 되고, 다음에 시설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의료기관 안에서 똑같이 고압 보일러, 소독시설, 세탁기, 탈수기가 갖춰져야 합니다. 건조기도 마찬가지로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동일하게 또 자동온도 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다림시설, 수증기와 열풍으로 세탁물을 다림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뭐 거기에 이제 놀러기라든가 프레스기 등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로 수선시설도 수선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요. 뭐 수선은 또 병원 안에서 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의료법 제6조 시설 기준 별표에는 분명하게 이와 같은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용기를 충분히 갖춰야 하고,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서 용기의 표면에는 세탁 전, 세탁 중, 세탁 완료, 폐기물용으로 표기하여야 되고요. 이와 같이 네 가지로 그 기능별로 용기가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표기가 각 용기마다 용도에 맞게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업장의 청결 유지, 해충 제거 및 쥐잡기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그리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춰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화장실, 남녀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고, 손을 씻는 수세시설이 있어야 되고, 탈의실이 남녀 구별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탈의실에는 충분한 옷장을 갖춰야 하고, 마지막 창고는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 세제, 그 밖에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합니다. 이제 의료기관과 달리 운반 차량에 대한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 운반 차량은 적재량 1톤 이상의 적재고가 밀폐된 차량으로서 수집용과 납품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한 대씩 갖춰져야 한다. 다만 이 한 대의 차량으로 수집 납품을 겸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재고를 안전히 그 구획을 나누어서 뭐라 그럴까요? 세탁 전 세탁물하고 세탁 후 세탁물이 구별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적재고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과 세척이 쉬운 구조로 매일매일
그 운반하고 난 뒤에는 바로바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척이 쉬운 구조여야 되고,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서에 대한 다음 각 호에 맞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처리업 신고는 별지 4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그래서 작업장 시설 및 장비 기준, 화장실, 탈의실, 창고, 운반 차량에 대한 게 다 서류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작업장 평면도가 필요한데 기계, 기구의 배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한 다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업 신고의 어떤 서식을 보면 별지 제1호 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표자의 성명, 그다음에 명칭, 어떤 업체인지, 업체 소재지, 연락처, 그다음 변경 전, 변경 후 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향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하고 검토하고 결자해서 신고증명서를 작성해서 발급하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별지 제2호 서식에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가 있고요. 이와 같은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사항 변경 내용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서 서명하여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이것도 2010년도에 개정했던 사항이고요. 그 내용에는 대표자 또는 상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의 또 장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작업장 면적의 증감, 중요 세탁기기의 증감, 그 다음에 소독시설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장 소재지를 보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의 뒷면에 적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이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까지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떤 외주 세탁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구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사를 나간다든가 그 업체를 평가할 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의료법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 사항은 적어도 세탁물 관리를 하시는 분이나 구매 계약을 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사항으로 제8조 감염 예방 교육에 대한 법규입니다.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인터넷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연 4시간 이상 교육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육 내용과 교육받은 분, 그래서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 교육받은 분들의 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이 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병원 인증평가나 병원 평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서류가 완벽하게 다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로 세탁물 처리 실적에 대한 제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 곧 그 의료기관 안에서 세탁물을 관리하시는 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지금 별지 제가 제3호 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세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게 몇 개를 처리하였고 그 몇 개가 몇 g인지를 다 계산하여서 총 우리 의료기관에서는 몇 년도에 이렇게 몇 킬로그램을 처리했다. 그 내용과 그 처리업체에 우리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세탁물을 처리했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지 4호 서식이고요. 세탁물 처리업자 또 세탁물 처리 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 그래서 해가 바뀌는 1월 첫 주에는 이게 다 완성이 되어서 적어도 20일 전에 관할 보건소에 여기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에 각각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의료기관의 총무팀과 이제 협의하여서 우편으로 또는 이메일로 이렇게 기관장의 사인이 있는 상태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는 대장의 작성 비치인데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둬야 한다. 별지 5호 서식에 세탁물 자체 처리 대장이 있고 6호 서식에 세탁물 위탁 처리 대장이 있습니다.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에 그 세탁물 투탁 처리 대장을 갖추어둬야 하고요. 1항과 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그 인증평가를 받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숙지하고 계셨다가 그 드레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문의하셨을 때 질문하셨을 때 내 병원의 어떤 규정을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료법에는 이렇게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근거로 가장 1순위는 국가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법이 3년간 보존해야 된다는 사항을 명심하시고 서류를 3년간은 보존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별지 5호 서식의 세탁물 자체 처리 대장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식이 되어 있어요. 언제 세탁물명,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린넨유면 린넨유에 어떤 세세한 것들이 또 세목별로 처리량이 되어 있을 거고요. 처리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게 총 처리 물량이 얼마인가를 아셔야 할 것 같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별지 6호의 서식은 세탁물 위탁 처리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에서 세탁물 처리하는 병원의 서식이고 이거는 외주 처리하는 세탁 위탁 처리 대장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세탁물명, 위탁 수량,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설명. 그러니까 내가 물량을 내주는 분하고 받는 분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 및 보고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가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명하여서 뭐 보건소로부터 실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비하는 것도 아까 의료법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야 한다는 사항과 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을 잘 아셔서 서류를 잘 준비하셨다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규제와 재검토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8조에 따른 감염 예방 교육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 1월 1일 전까지를 말합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에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하고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게 2015년도 1월 5일에 신설된 사항이고요. 제5조에 따른 세탁 금지 세탁물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설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이게 신설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1과 2번에 대한 근거는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년 9월 27일 타법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상세하게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병원 인증평가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궁금한 사항도 많겠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탁물 관리를 하시는 병원 담당자나 처리업자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을 정말 숙지하셔야 돼요. 한 항 한 항 또한 별지 별표에 대한 사항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거는 좀 의료법이기 때문에 법령만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걸 실제 병원에서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례에 대해서도 강의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성하였습니다.